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는 네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와 다양한 도구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 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앱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인 네이버 스마트 렌즈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연을 위해서 마트에 나와봤습니다. 자, 렌즈를 실행하고 이 제품의 용도가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를 검색을 해주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터치해주고요. 3m짜리 USB 케이블이네요. 충전도 되고 데이터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뭘까요? 자, QR코드를 찍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P 링크 테더라고 하네요. 자, 보시면 모바일 장치로 공유기에 연결하는 익스텐더인 것 같습니다. 공유기를 확장하는 기능인가 보네요. 자, 그 다음 키보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어떤 키보드인지 일단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쁜 키보드라고 해서 레트로 버전으로 여러 가지로 나온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3,900원인데 이게 인터넷가로 어느 정도 되는지 가격대를 바코드로 한번 찍어 볼게요. 터치합니다. 자, 최저가가 15,600원 이네요. 예, 아주 싸네요. 마트가가 오히려 더 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상품을 이렇게 직접 찍어서 그 상품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뜨죠? 예, 똑같은 상품이죠? 예, 가격대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네이버를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써야 하는 필수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자, 이게 네이버 앱의 기본 화면이 되겠죠. 자, 중앙 부분에 검색창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검색하는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보면 마이크 버튼이 있죠. 자, 이것은 음성 검색이 되겠죠. 자, 이 마이크 버튼은 하단에 있는 네이버 앱의 장점 중에 하나인 답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도 음성이 나오죠. 똑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중복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음성 인식 기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AI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 인식 기능은 상당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음성 인식 기능을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내용으로 해볼까요? 우선 교통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교통 상황 알려주세요. 올림픽대로 서울 방향은 정체 서행 구간이 제법 있네요. 김포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내가 지정한 지역의 교통 상황을 알려주게 되죠. 그 다음은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환율도 한번 물어볼까요? $1 환율 알려주세요. 현재 미국 달러화 환율은 약 1,427.5원이에요. 자, 그 다음 코스피 지수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지수 알려주세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00.48로 전일 대비 20점. 자, 이렇게 마이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검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미지 검색이라든지 쇼핑 검색도 전부 여기 있는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음성 검색으로 간단하게 쇼핑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겠죠. 블루투스 스피커 검색해 주세요. 제가 찾은 정보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네이버 쇼핑에 나오고 해당 정보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로만 질문을 한 것이 되겠고요.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는 그 제품명을 불러서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래 보면 서머스 텀블러 500ml라고 나오네요. 자,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서머스 텀블러 500ml 검색해 주세요. 관련 쇼핑 상품을 찾아봤어요. 자, 나오죠? 똑같은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모델명을 부르게 되면
그 모델명에 대한 쇼핑 정보 위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음성으로 검색을 해서 쇼핑에 관련된 내용을 볼 경우에 아래쪽에 보시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마이크가 다시 붙어 있죠. 자,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말을 하면 해당 검색 결과물 내에서 다시 검색을 해주는 거죠. 검색을 하실 때 이렇게 전체적인 걸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 좀 더 세부적인 걸로 차례차례 검색해 들어가시면 원하는 걸 찾기가 더 좋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 서비스 이용을 하실 경우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뒤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종료돼 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이때 바로 전 단계로 가고 싶어요. 이럴 땐 굉장히 애매하죠. 자, 이 네이버 앱에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초기 화면에서도 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돌아갈 수가 있죠. 자, 이때는 뒤로 돌아가기가 돼요. 그죠? 그렇지만 또 누르면 초기 화면이라서 전 단계가 안 되죠. 이런 경우에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의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죠. 자, 이 아래쪽은 전체 서비스가 되겠어요. 뉴스, 쇼핑, 엔터, 장소, 교육, 금융, 도구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때마다 해당 부분 찾고 가서 또 선택하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이 위에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일이라든지 킵, 마이박스, 뉴스, 증권 이런 것들이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것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별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을 위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별 표시만 해주시면 네이버 쇼핑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네이버 쇼핑을 앞쪽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이럴 때는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요. 터치해서 앞쪽으로 가져와서 얹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위치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완료하시면 고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자주 쓰는 것들은 앞쪽으로 빼서 이용을 하시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엄청나게 방대하죠. 뉴스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죠. 날씨라든지 뉴스, 스포츠, TV, 연예 이런 것들은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쇼핑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시죠.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플러스 멤버십, 네이버 장보기, 선물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밴드, 포스트, 블로그 이런 것들은 뭐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 자주 이용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쪽도 요즘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도 이용을 하시면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나오지 않는 다양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뭐 거의 지금 1위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작되고 있는 원작이 이 웹툰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죠. 그 다음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설을 써서 올리고 그 소설에 수익금이 나게 되면 네이버와 창작자가 나눠서 갖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클립이 있죠. 자, 이 오디오 클립도 굉장히 들을 게 많아요. 요즘 라디오 들으시는 분도 많고 간단한 명상용 멘트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오디오 클립 이용을 하시면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클립은 유료도 있지만 무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지도, 그 다음에 항공권, 플레이스, 호텔 같은 것들도 전부 예약하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은 답 버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우리가 음성으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음악이 있죠. 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찾고 싶은 음악을 네이버가 듣고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찾아주는 거죠.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주게 됩니다. 길 가다가도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음악인지 궁금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음악 버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사로 찾을 수도 있죠. 중간 부분에 가사만 알고 있는데 그 가사로 원하는 음악을 찾을 수도 있죠. 자, 가사로 찾기 누르시면 가사 입력하면 해당 음악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 가사로 노래 제목 찾기는 한두 줄 정도만 입력하면 바로 찾아줘요.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내 주변이죠.
내 주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주변에 맛집이라든지 카페, 디저트, 쇼핑, 가볼 만한 곳, 강좌나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주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 주변이에요. 지금 가볼 만한 곳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가볼 만한 곳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곳의 간단한 정보들도 보여주게 되고요. 별점도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별점이 굉장히 높으네요. 여기는 별점이 더 높으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시간도 나오게 되고요. 네이버 지도를 이용을 해서 위치 뷰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스타나 블로그, 홈페이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 장소에 대한 블로그의 내용이 올라와 있을 경우 블로그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사진도 전부 올라가 있죠. 그리고 리뷰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실 곳이 있으실 경우에 가기 전에 이렇게 리뷰 같은 거나 오픈 시간 같은 거 확인하고 가시면 헛걸음 할 일이 없겠죠. 저는 어디 갈 때 꼭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맛집이라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막상 가서 먹으면 맛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리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수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줄이게 되겠죠. 특히나 누구에게 접대를 한다든지 같이 식사할 장소 같은 것들을 구할 때도 이용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거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검색이 있죠. 이 검색 기능은 위에 있는 검색 창과 동일하겠죠?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번역이 있죠? 팝하고 번역 누르시면 네이버의 팝하고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언어 감지,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자동으로 언어를 감지해서 한국어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지금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 자판 모양이 있습니다. 사진은 직접 찍어서 번역을 하는 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자판을 누르시면 내가 직접 입력한 내용을 번역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판을 누르시게 되면 입력하라고 나오죠. 해당 내용 입력하시면 바로 번역이 되겠죠. 이미지로 검색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미지로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요.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번역이 되죠. 속도도 빠르고 번역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는 구글 번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 여기 있는 전체 선택을 누르시면 번역된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텍스트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가져갈 수도 있겠죠. 간단한 번역 같은 경우에는 팝하고 앱을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이 네이버 앱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렌즈, QR 바코드, 쇼핑 렌즈인데요. 이 세 가지는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이 렌즈만 누르면 하단에 있는 선택 메뉴에서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이버 결제 주문, 바코드,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 전부 나오죠. 이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 렌즈 같은 경우에는 쇼핑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문자 인식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된 텍스트를 직접 입력한 텍스트로 바꿔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R 바코드는 QR 바코드를 이용을 해서 검색하는 게 되겠고요. 스마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이름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 라벨 같은 경우에는 와인 라벨을 찍으면 그 와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렌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렌즈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아래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결제, 네이버 주문, QR 바코드,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 이런 것들을 전부 검색을 하고 찾아줄 수가 있죠. 우선 결제 네이버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 결제 네이버 주문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페이에 가입이 돼 있을 경우에 그 네이버 페이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결제하기 버튼이 보이죠? 자, 이거 누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페이 결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등록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유의 QR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바코드를 직원에게 보여주면 바로 결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계좌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 네이버 포인트를 충전을 해 놓은 상태여야겠죠. 자, 이렇게 충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2%에서 5%는 적립이 되고 푹이 있으면 또 적립이 되고 그래서 많이 될 때는 거의 10% 가까이 적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시면 합리적으로 소비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서나 주문 같은 게 있을 경우 거기에 찍힌 바코드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이버 멤버십, 제로페이 이런 것들로 전부 활용이 가능하죠. 자, 이 부분은 네이버페이나 네이버 멤버십, 제로페이 같은데 가입이 돼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QR코드로 결제하는 것은 이 사용처 보기를 이용을 하시면 쓸 수 있는 곳이 전부 나오게 되죠. 뭐 거의 웬만한 곳은 다 쓸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주유소라든지 마트, 쇼핑, 면세점 전부 다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 편의점이나 주유 같은 거 하실 때는 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네이버페이로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할인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자, 주변에서 쓸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QR 바코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QR코드만 인식하게 해주시면 얘가 알아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QR코드와 바코드의 다른 점은 이 QR코드는 이런 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주로 설명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행사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얻으시려고 하실 때는 QR코드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알뜰폰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이 팜플렛을 받아왔어요. 이 팜플렛에 보니까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QR코드로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우체국 알뜰폰이라고 해서 뜨죠. 자, 여기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알뜰폰의 소개라든지 판매 우체국, 알뜰폰, 온라인숍 바로 거기 이런 정보들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QR코드는 사용 용도가 바코드와는 약간 다르겠죠. 그리고 이 QR코드는 제품이나 상품의 경우에는 아주 완벽하게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 QR코드로 되는 경우도 있고 바코드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개를 혼용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코드로 검색을 해볼까요? 자, 물티슈를 하나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면 바로 바코드를 인식을 해서 쇼핑 정보가 바로 뜨게 되겠죠. 자, 눌러보시면 해당 상품의 쇼핑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메모 패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바코드 있죠. 자, 바코드는 뭐 거의가 검색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갈 패드 해서 옥스포드 리갈 패드로 해서 검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에 맞는 걸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해당 물체를 인식해서 상품을 찾아주는 쇼핑 렌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들 먹는 음료수인데요. 자, 음료수를 하나 놔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를 얹어 놓게 되면 이 스마트 렌즈의 AI 기능이 이 물체를 전부 인식해서 찾죠. 자, 이 상태에서 쇼핑 렌즈 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진이 찍히면서 그 이미지와 유사한 상품들을 찾아주게 되죠. 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검색된 창을 위쪽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또 나오게 되죠. 여기서 검색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상품을 보러 갈 수도 있고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품을 보러 갈까요? 자, 그러면 자, 해당 상품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품을 검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문자 인식은 인쇄된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스마트폰에 텍스트화 시켜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텍스트도 한번 인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인식을 위해서 책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루브르 박물관 소개책자인데요. 여기 있는 영문 텍스트를 인식을 시킨 후에 또 그것을 한글로 번역까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죠. 자, 문자 인식하게끔 가져가서 셔터로 찍어주는데 지금 계속 찾고 있죠. 그죠? 글씨를 최대한 가깝게 가서 크게 찍어주는 게 좋고요. 너무 가까이 되면 뿌옇게 나와버리면 잘 안 나오는 수가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가깝게 가져가시고 저렇게 빛반사가 있는 부분이 글씨를 가려주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균등하게 나오게끔 해서 찍어주시면,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부분을 박스로 쳐준 다음에 그 아래에서 이것을 전부 이렇게 텍스트화 시켜주죠. 자, 이런 건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아주 간단하게 text화 시킬 수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시면 여기에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죠. 샌드로 보티첼리는 패널과 온에 모두 우수한 도장을 제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간단하게 텍스트 문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글씨 이미지를 이렇게 텍스트화를 시켜준 건데, 자, 좀 더 다양한 번역을 해보고 싶다 한다면 아래쪽에 팝하고 번역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 스마트 렌즈와 네이버에서 나오는 모든 서비스들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팝하고와 연동이 됩니다. 팝하고 번역 더보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 내용을 들어본다거나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간단하게 들어보면요. Sandro Botticelli paints excellently both on panels.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주게 되겠습니다. 물론 한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한글 이미지를 텍스트화 시켜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도 제대로 스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수생식물에 관한 책인데요. 자, 한번 스캔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크게 나오도록 가까이 가져가신 다음에 찍어줍니다. 자, 여기도 영문과 똑같이 박스로 쳐지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텍스트화 시켜주죠. 자, 그리고 이 텍스트화 시켜준 내용들은 긁으면 전부 긁혀요. 이것도 복사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아래쪽에 또 영문으로 번역이 돼서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도 팝하고 번역기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영문, 한글 상관없이 두 개 다 똑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와인 레벨인데요. 이 와인들 요새 많이 드시죠? 이 네이버에서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와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라벨을 전부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와인이든지 간에 국내에서 수입되는 것들은 라벨만 비춰주면 바로 그 와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 와인을 검색해서 그 와인 정보를 안 다음에 구매를 하려고 마트에 한번 와봤어요. 자, 와인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인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라벨을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 라벨을 네이버 서버에서 검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름도 나오고요. 평점, 생산 국가, 뭐 산미도라든지 바디감 이런 것까지 전부 보여주죠.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와인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약간 비싼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자, 나왔네요. 보시면 빈티지 정보 해서, 자, 여기 평점이 굉장히 좋으네요. 4.5나 되네요. 아까는 3점대였는데, 자, 상품명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미켈레 끼아를로 바르베라 다스티라 꾸르트. 네, 복잡합니다. 제가 먹기에는 너무 고급인 것 같고요. 좀 더 저렴한 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엄청 저렴한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나올까 모르겠네요. 이것도 나오네요. 산미도라든지 뭐 바디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렌즈죠. 이 스마트 렌즈는 QR 바코드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을 따로따로 가사하지 않고 이 스마트 렌즈에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인식을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료수를 얹어놨으면 촬영을 하게 되면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물체를 인식하도록 물체를 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찍어주게 되면 자, 그 물체에 대해서도 전부 찾아주죠. 간단하게 우리가 검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바코드를 비춰주게 되면 알아서 바코드로 이 제품을 또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QR코드인 경우는 아까 같이 이런 QR코드 가져다 대면 바로 찾아주죠. 이러니까 꼭
바코드,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이런 거를 따로 두지 않고 한꺼번에 이 스마트 렌즈에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자 인식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런 텍스트도 인식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텍스트가 정자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필기체식으로 쓰여진 텍스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신 다음에 스마트 렌즈로 바꾸시고요. 자, 이렇게 갖다 대면 얘가 텍스트를 인식하는지 볼까요? 자, 가까이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관 이미지가 뜨게 되죠. 이때 여기 우측에 보시게 되면 T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 스마트 렌즈에서는 지금 그림을 찾는지 텍스트를 이용을 할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연관 이미지를 일단 보여주는데, 이때 우측에 있는 T 버튼을 누르게 되면 텍스트를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변환하게 되겠죠. 자, 어때요? 전부 다 인식되죠? 글씨가 꼭 정자체가 아니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위쪽으로 또 올리시면 아까와 똑같이 번역이 된 것도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번역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 스마트 렌즈 하나로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페이, 알림, NA 버튼이 있죠. 네이버 페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에서 포인트라든지 뭐 송금을 한다든지 현장 결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NA 버튼이죠. 이 NA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인증서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자격증이나 출입증, 동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일단 네이버 인증서부터 받으셔야 되겠죠. 자, 간편 인증서라고 해서 예전에 여러분이 이용하던 금융 인증서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거죠. 인증서 발급받기 누르시고요. 30초의 발급받기 선택을 하셔서 인증서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30초에 바로 발급받기라고 버튼이 다시 나오죠. 자, 이거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내 계좌 인증만 한 번만 하시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처가 나오게 되죠. 각종 증명서 발급 보관할 수도 있고요. 자격증 가져올 수도 있고, 무인 매장 출입한다든지 계좌나 카드를 모아서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죠. 자, 인증서를 일단 발급받으시면 그 다음엔 전자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증명서 가입을 한 다음 내가 필요한 전자증명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죠. 주민등록 등본에서부터 졸업증명서까지 한 번에 전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도 네이버페이가 있죠. 이 네이버페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 무료 송금하기라고 있죠. 이 무료 송금하기는 내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송금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죠. 그런 장점이 있죠. 네이버 페이가 편리하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그래서 요즘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많이들 제공을 하고 있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애플페이도 머지않아 들어온다고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훑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